11월 5일에 유튜버 이병준 TV에서 처음 논쟁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저는 제일 큰 거는 한 대표의 그 미지근한 대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됐을 때 뭐 그때는 뭐 장관직 걸겠다, 다 걸겠다, 의원님 뭐 거실 거냐 이런 강경하게 맞서 싸웠던 지난달에 한동훈 대표는 어디로 갔나 이런 의문이 정치적 억측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듭니다.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해묵은 개파 논쟁을 끌어올리면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냉각기에 들어갔지만 다음 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화된 당원 게시판 논란 여파 어디까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고정 패널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정강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뵀는데 좀 좋은 소식 있으시더라고요. 모두 2024 차세대리로 100에 꼽히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시사저널이 참 좋은 매체예요. 아주 공신력이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역시 이제 선고안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같이 기뻐했는데요. 저도 어떻게 선정됐는지 몰랐는데 네. 선정 내용에 보니까 이제 뭐 갤럽에서 뭐 100명, 1000명 그거 나름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동안 선정됐던 분들이 다 나중에 실제로 잘 돼가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잘 돼서 이 상의 권위를 좀 더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 화이팅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볼 얘기가 이제 당원 게시판. 이게 사실 한 유튜버의 의혹 제기로 처음 이제 시작됐는데 처음에만 해도 뭐 이게 뭐 얘기가 되겠어라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당을 흔들고 뭐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5일에 유튜버 이병준 TV에서 처음 논쟁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한 4, 5일 정도는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이 이병준 TV에서 했던 내용을 갖고 매불쇼하고 김어준 뭐 이런 이른바 좌파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확대 재생산된 거예요. 그게 다시 장해찬 전 최고나 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받아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언론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이 정도 상황까지 번졌는데 전형적으로 우리 당의 당력을 소비하는 아주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종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뭐 휴지기가 아니라 종전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재훈님? 저는 제일 큰 거는 한 대표의 그 미지근한 대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응을 보면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논란이 뭐 크고 작음을 떠나 중요도를 떠나 어쨌든 이 논란이 장기화되고 커진 데는 처음에 빨리 못 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계속 제기하는 그 친윤계 쪽에서 계속 제기하는 질문은 그래서 그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그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진실 게임 같았어요. 진실 공방. 뭐 누가 썼냐를 둔 진실 공방이었다가 나중 되니까 약간 한동훈 대표를 흔드냐 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짜 말 그대로 보수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요즘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완전히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약간 작은 국지전에서 좀 국제전으로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분열의 단계를 지나서 지지층들까지도 내분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 왜 그러면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느냐? 역시 대변인께서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될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논란이 확산돼 갖고 우리 당원의 분열을 일으킬 정도의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그래서 썼냐 안 썼냐라는 공세가 시작됐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썼냐 안 썼냐 대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왔던 태도들이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상당히 높여놨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했었던 뭐 언행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본인도 얘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당대표로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손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걸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인 정당의 언론을 활성화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과 반대로 내가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정치적인 손해,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대표로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제 삼는 그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세는 당대표 한동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혹은 끌어내요. 나의 리더십을 훼손시키려는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많은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볼 여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 그거를 과연 이걸 신상을 막 공개하고 이게 누군지 이렇게 막 검열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친윤계는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면 이거 논란을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공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색출을 하거나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논점 흐리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당원 게시판에 있는 어떤 한 대표를 향한 비방성 글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성 글을 모두 누가 썼는지를 다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면 뭐 표현의 자유나 검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합당하지만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의 어떤 조직적인 뭔가 글쓰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여론 조작이 네. 있었던 거냐 당원 게시판 내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을 뭐 아무나 익명으로 들어와서 뭐 IP 추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실명 인증을 해야만 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사안이다. 친한계는 그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네, 그런 원칙으로 하면 하나하나 그러면 다 뭐 문제 있는 글이 있을 때마다 누가 썼는지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는 그러니까 딱 지금 네, 앵커께서 네. 지적하신 거랑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사후 검열식의 언론을 통제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냐. 이 두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짜뉴스와 뭐 어떤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뭐 김건희 여사를 개목줄로 네, 가둬놔라 네. 이런 거를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가족 측에서 썼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 명예훼손 성격이 있는 글들은 한동훈 대표 가족의 명의로도 작성되지 않았던 것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 명의로 그 작성된 글조차도 법적, 뭐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 바가 없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는 성격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역선택 성격으로 강하게 비판하니까 그런 거고 당내에서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를 하고 내용을 분류하고 내용에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누고 네. 이게 뭐 대응해야 될 사안인지 고발해야 될 사안인지 봤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의혹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내 질문에 똑바로 답해라. 약간 이런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이미 해석하는 게 너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뭐 비방의 정도에 대해서도 이 당 측에서 이제 뭐 조사에서 얘기했을 때는 사실 문제될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친윤계 조사 쪽에서는 자체를 또 믿지 않는 바로 반발을 것도 하더라고요. 많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봤던 글들은 다 수위가 높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명확하게 답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채로 계속 가면 이미 이 사태가 장기화된 것만으로도 한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상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제대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저 말이 사실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래서 지금 한 대표의 대응을 보면 사실상 이제 한 대표의 가족이든 또는 누군가든 뭐 가족의 명예를 활용해서 글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기정사실화 돼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법적인 분쟁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당대표의 가족이나 또는 뭐 관련자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당대표한테는 좀 면이 안 서는 일인 거죠, 사실은. 좀 치졸해 보이잖아요. 지금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진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표님이 따로 말씀해 주시는 관련해서 네. 당대표께서 제일 우리에게 얘기를 했었던 건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걱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정도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가 좋아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익명을 전제로 쓴 글에 대해서 그런 원칙과 지금 당장의 정치적 손실, 이걸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입장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적어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니 그냥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원칙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아니라고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은 밝힐 수 있지만 가족은 사인이기 때문에 그건 밝힐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 그렇게 그렇죠. 적용되는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됐을 때 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거긴 하지만 그때는 막 장관직 걸겠다, 다 걸겠다, 의원님 뭐 거실 거냐 이런 명대사를 남기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거시는지, 그리고 왜 뭐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나는 모든 걸 걸겠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강경하게 맞서 싸웠던 지난날의 한동훈 대표는 어디로 갔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가정이긴 한데 만에 하나 이제 지금 뭐 경찰 조사 중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가족이 뭔가 연계가 조금이라도 된 뭐가 정황이 나온다면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익명 게시판이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뭐 사퇴를 요구를 하겠죠, 그쪽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는 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직접 개입이 안 돼 있다고 해도 가족만. 근데 그게 가족 일이라고 하면 과연 몰랐느냐 이것도 아마 따라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1차적으로는 한 대표의 가족이 연관이 됐냐가 밝혀져야 되는 거고, 연관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 아내가 나도 모르게 뭐 그런 일을 했다, 뭐 또는 내 가족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답을 안 하다가 이런 뭔가 진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즉에 뭐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든 아니면 내 가족이 맞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나가셨어야 됐는데 이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대응을 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뭔가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약간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정치적으로 안 그래도 한동훈 대표를 좀 못 살게 굴고 싶어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주진우 위원장이 그 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적어도 저는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생님 수업하는데 뒤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들이 잠깐 소곤소곤 좀 떠들고 선생님 험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끝나면 그냥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뭐 그냥 의뢰 있을 수 있는 네. 일이니까 지나갈 건데 옆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얘는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뭐 선생님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떠들어 갖고 지금 수업 분위기가 이게 망쳐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와서 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좀 일이 커진 게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좀 단순히 이제 여당의 집안 싸움뿐만이 아니고 이게 정치권 전체로 지금 좀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 들어서 조금 모드가 바뀐 것 같은 이제 말들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가 나도 카드 있어. 내가 진짜 확 그냥 나도 특검법 찬성시킬 수 있다. 이런 약간 겁주기 약간 어떤 간보기 어떤 여론 이 의도가 좀 어땠다고 보시는지 일단 좀 박재국께서는 일단 저는 이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뭐 용산은 용산대로 의원들 만나고 다니지, 그리고 친윤계는 친윤계대로 뭉쳐있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초선이거나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력이나 조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수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론을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여론도 한 대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호적이거나 막 갑자기 지지를 많이 보내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용산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친윤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넘어왔을 때 내부에서 이탈표를 내부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힘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고 또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곧 당협들 감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원외위원장들이나 뭐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강력하죠. 네. 용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친윤계가 가장 두려워할 카드가 결국에는 이 대통령 거부권이 네.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다. 근데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본인의 대응이 좀 부족해서 일을 키운 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친윤계가 끝까지 간다라는 심정으로 한 대표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궁지에 몰린 한 대표가 이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약간 물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뭐 특검을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렇게 자꾸만 문제 삼으면 특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부인을 확실히 안 대표가 그래도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그런 얘기 얘기하셨죠. 했다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이게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은 이미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일부 좀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특검 카드와 당원 게시판 문제가 완전히 맞물려 있다라는 것은 정치적 억측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은 제가 생각엔 이런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네. 왜냐면 다 전원을 통한 증언인데 이것도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100% 진짜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특검까지 갈 내용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통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에 있을 민심까지 반영해야 된다라는 가능성 때문이지 이걸 특검이랑 연결해 갖고 그 당원 게시판과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달라질 수 있다. 특검법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또 의원 말하시니까. 개개인별로는 개개인별로. 좀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0일에 본회의에서 재표결 할 텐데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특검법에 모호하게, 대해서 네, 이렇게 모호하게 지금 마치
다들 눈치 보게 만드는 좀 그런 상황이라 좀 실제 뭐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이번 주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공소 사실이 좀 이제 나오면 뭐 거기서 정말 스모킹 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민심이 좀 변화를 할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 결단이 좀 빨라질 수도 있나. 혹시 정말 한 지난번 4표 나왔는데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다못해 이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아니더라도 기권이라는 또 선택지가 있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라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표에서 4표 더해지는 건 사실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왜냐면 그래도 친한계 의원님들이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뭐 한 자릿수거나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이탈표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령 한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 아마 이 재표결 시점이 다가오면 뭐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뭐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으나 네. 그것과 별개로 속내라든지 아니면 이 내부에서 이 친한계 의원들끼리의 그런 부글부글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일들에 또는 뭐 용산을 배우로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고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좀 선제 공격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태를 뒤집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내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 대표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우리 이거 이거 부결시키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버리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죠. 왜냐면 그건 다 새어나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의 어떤 그 부글부글한 친윤계와의 감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탈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글쎄 여러 뭐 논란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뭐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의 민심이 완전 이반할 수 있는 사안까지 발생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의 이탈표는 이게 법안이 통과될 정도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원내에서는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안도 사실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이 의원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반하는 거긴 하잖아요. 이게 개개인의 의견을. 그거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가 원내 의원이 아니어서 뭐 특별권은 없지만 우리 정당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무도하게 위헌 행위를 입법 권력을 남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내에서의 투표는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야,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게 우리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안 했잖아요.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네. 그런 것 의식해갖고 안 했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식의 편법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국민들께 소구할 수 있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뭐 겉으로는 뭐 민주당이 어떤 뭐 최근에 뭐 국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야투쟁 명분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겉으로는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속내는 사실은 이제 친한계 의원들의 어떤 이탈표가 무서운 거죠.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안 들어간다. 아예 투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해서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려고 하다니 결국에는 국민의힘 이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서 사실 친윤계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더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에 하나 정말 막 8명 이상 나오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생각하면 전 이런 비유를 드는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대항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일단 국가대표가 돼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선 당내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는 건 이제 대선에 나가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월 23일에 당대표 선거 당선 이후에도 하루하루가 상당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렇다고 올림픽에 나가서 기량을 발휘하려면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중도에 있는 마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우리 당내에 공고한 지지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당내 분열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완전한 차별화로 가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준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언젠가는 특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좀 한 대표로서 적기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지금은 약간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독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어떤 전원으로 뭔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사실 경고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윤계를 향해서도 이제 멈춰라, 안 멈추면 나 진짜 간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협박처럼 저는 들리기는 했는데 한 대표도 딜레마가 있으시겠죠. 왜냐면 이른바 이 김여사 특검법이 정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 시즌2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른바 배신자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딜레마가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부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본인이 힘을 써서 설령 이번 투표의 고비를 넘긴다고 쳐도 민주당은 또 발의를 할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실 사그러들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명태균 씨로 인해서 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각서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뭐 돈을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여당에게는 악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털지 않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용산과의 어느 정도 이제 척을 지지 않고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느냐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령 표결을 뭐 용산의 입맛대로 맞춰준다 해도 그 뒤에 그럼 한 대표 흔들기가 멈출 거냐. 한 대표 흔들기는 저는 계속 갈 거라 보거든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약간 한 대표가 제대로 답변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간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사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당내 일각에서 실행되고 있는 한 대표 흔들기가 과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국정 지지율 뭐 최근에 계속 횡보하고 뭐 일부 하락하기도 하잖아요. 좀 상승하다가 당 지지율과 그 국정 지지율에 괴리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당내 분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인들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이 그럼 특정 시점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게 민심이란 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번 10일에는 재표결이 됐을 때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한 대표의 결단은 이번이 아니라면 다음에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점점 어떻게 보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지율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 괴리가 있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 덕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친윤계 대표였으면 애초에 당 지지율마저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자꾸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어서다 그냥 조용히 있었을 때 잠깐 올랐거든요. 뭐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2016년과 지금이랑 다른 게 그거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당 지지율에 대통령의 탄핵이 막 시작됐을 때 국정 지지율 급락하고 당 지지율도 급락해갖고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주변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다라는 네, 평가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의 인식은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후에 그게 부각돼 갖고 국정 지지율이 팍팍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게 좀 그러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전달한 거지 그게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꺼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흔들어 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된 건 아니죠. 근데 보면 한 대표에 대한 어떤 인정 또는 존중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저는 대통령과의 갈등도 대통령이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의원들 접촉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일종의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어떤 서서히 사람들을 모아가고 친윤계에도 포섭하고 뭔가 조직을 불려나가는 천천히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설령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을 생각이 없는 쪽에서 계속 한 대표를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한 대표도 굳이 내가 이 복잡 다단한 길을 가야 할까? 결국에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당 지지율의 뭐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는 돌파해 가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을 통해서 나는 평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 인정투쟁이라는 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완전히 스퀴즈해갖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축구에서 메시나 호나우두도 공간이 없으면 자기 기량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거죠. 당대표로서의 활동 공간을 전혀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비근한 예로 의정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죠. 당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협상력을 일부는 당대표에게 위임해줘야 어떤 역할이든 좀 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 2026년 무조건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이 못을 박아버리면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도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네, 참 정치권이 11월에 참 격동기를 겪었는데 12월에도 참 많은 변곡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